VBN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약세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공매도 영향은 곧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좀 더욱더 파이팅해서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이제 주목해볼 만한 섹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도 강세를 보였던 이제 항공주와 여행주들의 좀 추가적인 대응 전략과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시장을 또 안 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9% 정도 그래도 아랫꼬리가 좀 달리고 마무리가 됐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형태가 나와주면서 0.8% 정도 상승 마감을 현재 보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공매도겠죠. 우리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이제 공매도 영향으로 인한 투심 위축과 그 다음에 매도 압박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기관에 이어서 개인까지도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이제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누적 공매도 거래 대금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27일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총 10조 5천억 정도의 이제 공매도 거래 대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조에서 15조 정도 외국인들 공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좀 터날 자리를 좀 잡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견조한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5월부터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됐다, 일부 종목들에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다 하면서 이게 상방이 닫혀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방도 닫혀있지만 반대로 하방도 현재 막혀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를 잘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잠재적 매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좀 정체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하면은 반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시장은 또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잘 소화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은 유동성이 또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매도가 풀리고 나서도 오히려 하락하는 게 아니라 견조한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에서도 주요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 견조한 흐름들을 잘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하방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 현재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반등하는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히려 이제 5월 3일 공매도가 이제 부분 재개 시작하고 난 이 저점 대비해서는 상승하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은 공매도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잘 지키고 있거나 저점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와준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을 그 종목들이 견인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종목들이 정체가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시장이 정체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 종목들이든 아니면 현재 시장에서 스펙주들만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는 우선주 장세도 나타났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모습들, 불균형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갈 데 없는 돈들이 시가총액이 좀 낮은 그런 쪽으로 좀 쏠리는 모습인 건데, 지금은 종목들이 좀 정체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급한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 오히려 내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하다 또는 빠진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정체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면은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해드리지만 이제 내 타이밍, 때를 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시장은 제가 봤을 때 한 차례 정도는 그래도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올라봐야 지금 3266포인트 정도는 좀 돌파를 해줄 것 같고, 3500, 600 정도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은 너무나도 추세적인 부분에서와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때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상승했었던 이런 11, 12, 1월과 같은 이런 장세를 기대할 수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도 지속적으로 시장에는 노출되고 있으니까 너무 강한 상승은 기대하지는 말되
그래도 지금 공매도는 잘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공매도가 다시금 이제 매수 주체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좀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이제 상황에서도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였던 항공 여행주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지수보다는 좀 이제 종목에 집중하는 게 맞고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의 지속적인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도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던 게 이제 항공 화물 운임 가격까지도 이제 상승하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현재 뭐 항공주들의 강세가 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근데 이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표 개선에 따라서 좀 확인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넘실넘실 이런 상승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좀 여행주와 항공주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백신에 대한 이슈 모멘텀이겠죠. 지금 특히나 뭐 네이버와 카카오 앱에서도 잔여 백신을 선착수 예약을 통해서 접종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뭐 상황인 거죠. 그리고 7월부터 동네 의원 등에서 지금 지역 병원 1,500곳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백신을 접종한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백신 접종자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 그리고 인원 제한도 이제 좀 풀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백신 접종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불고 있고, 이로 인해서 뭐 우리 국내 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지금은 여행주들이든 항공주들이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잘 뭐 상승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와 이게 이 유상증자 이 앞에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할 것은 뭐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와 여기를 이제 뚫어주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대표주들까지도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진에어나 뭐 티웨이 항공이나 아니면은 이제 제주 항공과 같은 이런 저가 항공사들에도 좀 상승하는 형태들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쪽은 이제 뭐 백신에 대한 모멘텀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항공 화물 운임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지표 개선에 대한 모멘텀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더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저가 항공사들의 좀 이제 자본 잠식 우려가 뭐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뭐 진에어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매도 충격을 좀 받았고, 그리고 제주 항공은 이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티웨이 항공 이런 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5월 18일이죠. 이날 이제 충격을 좀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부분 자본 잠식에 대한 악재가 불었죠. 이 부분들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벼랑 끝에 선 저가 항공사들 줄줄이 자본 잠식 우려가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런 현재 기업들이 자본 잠식 상태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고 부채 비율도 급등하고 있는 현재 모습이다. 그래서 장기적 대안이 현재 없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2천억 정도의 지원 방침을 내놨지만 요원하다, 까마득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특별히 충격을 강하게 받았던 게 이제 진에어나 아니면은 뭐 티웨이 항공이나 에어부산, 뭐 제주항공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그거를 기관들도 몰랐냐라는 거죠. 꾸준히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상승하는 형태들이 나와주고 있었고, 개인의 매집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나 연기금의 매집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는 상승하는 형태가 나와줬었고, 작년도 이제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차 실적이 개선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대부분 알 사람들은 아는 현재 내용이다. 근데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1분기 실적이 아니라 반기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와 4분기에 이제 반기 실적과 연말 실적이 나오겠죠. 근데 그 반기 보고서에서 이게 자본 잠식률이 이제 50%가 넘어가면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이제 뭐 감자나 유상증자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기관들이 몰랐을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엔 넘실넘실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뭐 종가 부근에 오후장으로 뭐 넘어가면서 이렇게 좀 윗꼬리가 달린다거나, 아니면 수급 상황에서는 우리는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이런 기관의 수급에 좀 주목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좀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된다.
된다. 뭐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고, 오히려 이제 눌림목을 다시금 이제 좀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눌림목에서 좀 다시 이제 매집 진행을 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TA 항공뿐만 아니라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이건 정고점을 지금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에어의 다시 이제 초기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미 돌파가 나와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이날부터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건데,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월 17일날 이 고점이 만들어질 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의 좀 이제 매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서의 좀 매도 전환이 된다거나,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좀 한 차례 매도 진행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오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금 이 눌림을 재공략을 해보는, 결국에 넘실넘실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표를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이죠. 이전에 뭐 페노션과 같은 그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실제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BDI 지수까지도 좋아지는 거를 실제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뭐 이제 움직이는 형태가 나오고, 근데 그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페노션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기관 쪽에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차익 매도 나갈 때는 기관에서 매도가 나가고 오히려 개인들이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 다시금 여기서 상승한 형태가 나올 때는 다시 이제 기관에서 이제 매수 진행을 해주면서 주가를 올려줬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해상뿐만 아니라 항공 쪽에서도 지금 화물 운송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사들의 이제 새로운 캐시카우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류 수요는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도 하나둘씩 지금 화물 사업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모습들, 제주 항공 같은 경우도 지난 3월부터 베트남 호찌민 노선을 시작으로 화물 노선을 총 3개를 운항을 하고 있고, 진에어 같은 경우도 지난해 10월부터 저가 항공사 최초로 여객기로 화물기로 개조해 운영 중이다. 그리고 TA 항공 같은 경우도 여객기로 활용을 해서 현재는 화물 운송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에셋 증권의 한 연구원에 따르면은 해운 운임 상승세의 이제 일부 수요가 항공 화물로 이제 전이되고 있다. 이현 수요와 이제 공급 안정세로 항공 화물 운임이 고공 엔진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글들도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할 때가 이제 반기보고서 제출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정도까지는 뭐 계속 넘실넘실 상승이 나오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넘실넘실 이제 상승한 형태가 나와주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는 이제 매수 매도를 좀 반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저가 항공사들에서는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반면에 이제 이런 대형 항공사들, 대한항공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 앞에에 이제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고, 그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근데 그 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항공도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이 시점에서는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여기 앞에 지지구간대를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지를 확인을 하는, 또는 살짝의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아래에서 이제 지지를 확인을 하든, 지금은 좀 단기 눌림 형태가 나와줄 수 있을 만한 현재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수급을 보시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연기금의 이런 대량 매집들과 투신들의 이런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좀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진에어나 뭐 TA 항공, 제주항공 이런 종목들도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도 5월 18일날 이때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할 때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연기금의 대량 매도세가 좀 연출이 되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갑니다. 그럼 이럴 때는 좀 부분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전략 매도를 하든지 이런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결국엔 또 꾸준히 유입이 되는데 현재 기관들이 그걸 모르냐는 거죠. 그래서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행주들은 지금 현재 뭐 모드투어나 뭐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이런 종목들이 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그게 이제 단기 이벤트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이 백신 접종에 대한 모멘텀 뿐만 아니라 항공 화물 운임 가격 상승에 따른 지표 개선에 따른 이제 모멘텀까지도 함께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여행주 쪽보다는 항공주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은 결국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이미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주미남 어플리케이션을 들어오시면 여기 이 미남 테마 분석에다가 아래에다가 이미 올려놨어요. 뭐 최근에 올려드린 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이미 3월 17일 날에 여행 항공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이런 거를 이미 다 올려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현재 모멘텀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선익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한빛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이제 형태가 나와주고 반등도 시계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는 로블록스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신고가 랠리가 지금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할 때도 결국에는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전과는 다릅니다. 여기의 거래량과 지금 여기의 거래량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더 강한 힘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에 대한 모멘텀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고점이 형성된 거 아니냐, 지금 로블록스가 빠지면은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로블록스가 보세요. 여기서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마감을 한 거는 국내 증시 개장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로블록스로 인해서 현재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오늘은 상승하지 못했겠죠. 근데 지금 뭐 보시게 되면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오늘 갭상승 시작을 한 게 7%에서 상승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뭐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상승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로블록스 관련된 이제 특징주로 나와준 게 YGM 게임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로블록스 언급조차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하는데 좀 같이 힘을 쏟겠다, 뭐 그런 이제 내용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이슈몰이가 됐던 거지, 아직 로블록스는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좀 일부 조정 나왔다가 한 84에서 85달러 정도에서는 좀 지지 구간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격대에서 지지 구간을 잡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또 곧바로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신고가 랠리를 계속 쓴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로블록스도 추가적인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재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추가적인 재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선익 시스템이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갈 것은 정말 예상도 못했네요. 근데 지금 여기 고점까지, 전고점까지 돌파를 하면서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을 보셨을 때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물량들이 나갈 수 있는 자리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제 같은 5월 26일 날에 이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캔들에서도 거래량이 지금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전에 들어와 있는 이런 물량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6일 같은 경우는 선익 시스템이 대장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대장이냐 뭐 부대장이냐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이 종목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 테마 안에 있는 관련주들이 같이 따라가는 형태가 나와주냐, 그러니까 선익 시스템이 상승하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선익 시스템이 대장인 거고, 선익 시스템이 오히려 상승하는데 한빛소프트도 같이 강세를 보인다 하면은 대장은 둘 다 대장인 겁니다. 근데 5월 26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익 시스템이 대장이 맞았어요. 이때는 선익 시스템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 이 전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5월 18일이든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때 상한가를 갔었던 5월 24일이든 한빛소프트와 선익 시스템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익 시스템 따라서 한빛소프트가 간 게 아니라 한빛과 선익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둘 다 같이 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특히나 한빛소프트 따라서 이제 선익 시스템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도 변함은 없네요. 선익 시스템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자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아직 한빛소프트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게 여기 앞전에 있는 이런 물량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못해도 7,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을 발생해줘야 됩니다. 이 최대 거래량 그 준하는 또는 그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줘야 이 물량들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택도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여기
여기서도 단기 매집이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에 충분히 좀 걸릴 수 있을 만한 가격대에서 지금의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강세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로블록스도 84.5달러를 지켜주는 선에서는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시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미 여행 항공주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한눈에 이렇게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들어오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수익맨 유튜브 채널 영상, 뭐 주민남 얼굴 있는 영상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클릭을 하셔서 아래에 보시면은 이 더보기 클릭을 하셔서 안드로이드, 아이폰 본인 기종에 맞는 이제 링크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든지 아니면 아이폰의 앱 스토어든지 주민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주민남 주식에 미친 남자 나옵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면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추천주들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실 수가 있고, 장전 시황 뉴스 그리고 테마나 종목에 대한 분석글까지도 함께 항상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월요일 같은 경우는 주민남 장중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과 섹터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